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떤 밑그림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학자들이 북방 유목민족의 유전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중화주의적인 사관을 하나하나 구축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김치와 한복 같은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윤동주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중국인으로 둔갑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너무 황당해서 이에 대한 반감을 지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의도와 그 의도에서 파생되는 논리를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이해가 확산되면서 우리 나름의 집단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하나씩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과 이후 방송을 통해서 현재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술 연구 동향, 특히 유전 분석 기반 역사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중국 연구자들이 탁발선비로 추정한 유해를 유전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북방의 소수 유목민족,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족을 접근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의 자국 중심적인 사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외의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비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현재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기련산맥에서 출토된 유해의 유전 분석에 대한 논문인데요. 중국 연구자들은 이 유해를 탁발선비 집단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적에서 샘플링한 유해를 탁발선비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역사학적으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기록에 따르면은 탁발선비는 전통적으로 별다른 봉분을 세우지 않고 유해를 은밀하게 매장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묘지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유해를 매장하지 않는 특이한 전통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뷰한 논문에서는 선비 집단으로 엄밀하게 검증된 유해 샘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리뷰하는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탁발선비의 유해는 그들이 발흥했다고 알려진 대응알리온 산맥의 북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과 러시아 경계 부근에서 발견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남하해가지고 새롭게 털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 현재 내몽골 자치구의 기련산맥에서 출토된 건데요. 그런 만큼 선비 집단이 남하하면서 남방의 다른 집단에 동화돼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봉분에 제대로 된 유해를 매장하는 그런 일반적인 매장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분석 대상에 된 유해가 논문 저자들이 직접 출토한 게 아니라 논문 게재 당시인 2006년보다 10년 이상 이전인 1995년에 출토된 샘플이란 점은 한 가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참고 문헌으로 제시한 그 자료도 인터넷으로 확인 불가한 점이 연구의 신뢰성 측면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우수 논문들에서는 과거 논문에서 출토한 유해를 쓰지 않고 새롭게 해당 연구만을 위해서 유해들을 수집한 편이고요. 각각의 유해를 출토한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DNA 추출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출토한 유골을 세척하고 거기에 자외선을 쪼인 다음에 드릴로 뚫어가지고 유해 내부에서 뼈가루를 채취해서 이 뼈가루로부터 DNA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은 나름대로 상세하게 잘 제시되어 있는 편인데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 형실 중에서 모계를 통해서 유전되는 mtDNA를 위주로 분석했고요. 이 mtDNA의 여러 세부 부분 중에서도 형질의 대립성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집중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 방법도 타당합니다. 그래야 유전 샘플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서로 다른 유전 집단인 각각의 하플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분석 결과 중에서 먼저 제시된 거는 탁발선비로 추정되는 집단이 인류의 유전 집단을 유형화한 하플로 그룹 중에서 어디에 얼마나 속하는지에 대한 표와 통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그 결과를 여러 유전 집단하고 비교하면서 탁발선비와 가장 유전적인 경향면에서 유사도가 높은 집단을 제시합니다. 그 집단은 오로촌족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흥한련 산맥을 중심으로 수렵 활동을 했고 오늘날 9,000명 이하로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56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적은 집단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북부 소수민족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관점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범적인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유목 세력의 유전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면서 그 연구 성과를 어느 한 나라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스텝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식으로 연구의 의미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린 중국 저자들의 논문에서는 탁발선비의 활동 모델 그리고 탁발선비와 유사한 유전 집단이 모두 자국 영토 내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자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라는 현대적인 중화주의로 수렴시키는 그런 협소한 역사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탁발선비의 추정 샘플을 유라시아 일대 주요 지역의 현대인 유전자와 얼마나 유사한지 일종의 유전적 거리로 제시하는데요. 먼저 몽골인, 그리고 현재 중국 영토 안의 소수민족들과 비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대 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인과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유전적 유사도 기반의 거리 도표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이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은 거슬리는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탁발선비 추정 유해가 그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후려친 오로촌족과 가장 가깝고 두 번째로 가까운 집단 역시 러시아와 중국에 주로 분포하는 소수민족 에벤크인인데요. 여기까지는 탁발선비의 초기 거점 혹은 그들이 남한 지역의 인근 사람들과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탁발선비와 세 번째로 가까운 유전 집단은 그들이 소위 외몽골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인데요. 이 외몽골인은 독립국인 몽골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몽골인을 굳이 외몽골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몽골을 칭하는 명칭도 중국의 외곽 지역을 변방으로 묘사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몽골 자측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에 있는 독립국 몽골의 사람들을 외몽골인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탁발선비의 유전적인 거리를 노던한, 즉 북부 한족이라는 유전 집단과 비교하는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를 보입니다. 한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 그 개념을 유전 집단으로 규정한 것도 그렇지만 이 북부 한족이라는 집단이 산동성의 칭따오, 윤영성의 평청, 그리고 산시성의 시안에 거주하는 한족들을 모아서 하나의 샘플 집단으로 정의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현재 중국 영토의 북부 지역이긴 하지만 동서로 너무나도 범위가 광대한 데다가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지극히 개방적인 편이라 사람들의 연고가 이 땅을 기반으로 고정돼 있지가 않죠. 그래서 도저히 유의미한 유전적인 공통성을 도출하기 어려운데도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동일한 유전 집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너무 넓은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북부 한족이란 집단을 동일 표본 집단으로 구성한 거는 연구자들의 임의로 원하는 샘플을 선별해서 의도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세팅이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리안과 선비의 유전적인 유사도를 비교하면서 북부 한족의 유전적인 유사도가 한국인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과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한 계통을 이뤘고 적어도 우리 조상들과 친교 혹은 적대하면서 살을 맞대고 살아갔을 그런 집단과의 거리를 북부 한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을 틈입시켜서 애써 벌려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오로촌, 에벤크, 그리고 외몽골인으로 표현된 몽골인의 유전적인 유사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이 6세기에서 10세기에서 주로 활동한 동호회 일파인 시리연합, 그 집단에 속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유전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먼저 제시하고요. 더 나아가서 시리와 탁발선비가 모두 동호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과 자신들이 얻은 실험적인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발선비 추정 샘플을 통해서 탁발선비의 역사를 소수민족 오로촌으로 수렴시키고 탁발선비 샘플과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은 자국 내의 소수민족 집단과 잠재적으로 인근 독립국인 몽골족까지 하나로 묶어서 단순히 선비의 역사를 넘어서 그 뿌리로 추정되는 동호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사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중국이 북방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논문들을 공부해보면서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고 대대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요. 조금 늦었지만 학문의 중립성 차원에서라도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제한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생활인으로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후에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은 연구의 후원이라도 조금이나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먼저 공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중국의 동북공정을 큰 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